정말 다들 실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집안의 제사를 없애는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종가집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니 저라고 별 수 있나요? 저도 제 아내를 살려야겠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재훈 씨가 모두들 앞에서 제사를 없앤다고 하자 다들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놀라서 재훈 씨를 쳐다봤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8살 윤정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종가집 맏며느리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에요. 정말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 더는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30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순진했죠. 26, 종가집 며느리가 되는 것에 대해 막연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우리 집안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1년에 제사를 몇 번이나 지내야 하는지 아세요? 무려 16번입니다. 달력에 표시할 틈도 없이 제사가 이어졌어요. 달마다 2번씩 몰릴 때도 있었고 준비하는 데만 한 주가 다 가기도 했고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제사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모든 걸 제가 도맡아 했거든요. 한 번은 독감에 걸려서 40도 열이 나는데도 제사를 지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면서도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저 혼자 다 한 건 아니에요. 작은 집 동서들이 와서 음식이나 뒷정리를 거들곤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어요. 빠질 때가 더 많았고 진짜 힘든 준비와 책임은 언제나 제 어깨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만히 서 있어도 식은땀이 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절로 악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디스크가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걷지도 못할 수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다녔던 병원이라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은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사 날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였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눈물이 절로 났어요. 제 한 몸보다 제 할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난날의 결과가 이렇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무 미련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경고에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재훈 씨에게 말했어요. 이번 제사는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몸이 아파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시집 와서 처음 해본 부탁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재훈은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니까요. 병원에서 뭐래? 벌써 오래전부터 입원하라고 했잖아. 무시하고 버틴 대가지. 재훈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치료받으면 괜찮아지는 거지? 나을 수 있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아픔을 똑바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날 남편은 모든 친인척에게 제사 문제로 전화를 돌렸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 며느리들에게 연락해 보니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우린 자신이 없어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모두 결사반대였어요. 30년 동안 제가 완벽하게 해내니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예상했던 결과였죠.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58살인데도 이마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고 허리는 꼬부라져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언제부터 가족이 아니라 제사 기계가 되었을까? 제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26살 새색시였어요. 시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제사에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맏며느리라면 똑바로 배워야 한다. 틀리면 조상님들께 불경이야. 그 말씀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새벽부터 쪼그리고 앉아 나무를 다듬는데 손끝은 덜덜 떨리고 눈물이 자꾸 흘렀어요. 혼나는 게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첫 제사 때도 그랬어요. 새벽 1시부터 음식을 준비했는데 손은 서툴고 마음은 조급해 눈물이 뚝뚝 흘렀죠. 그때 남편 재훈 씨가 옆에서 정수가 잘하고 있어. 모르는 건 차근차근 배우면 돼 하고 달래주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겉으로는 새댁이니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해 주시는 듯 했지만 곧 지적이 따라왔습니다. 왜 이건 빠뜨렸어? 조상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건데.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작은 집 며느리들은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대부분 제사 시작 한두 시간 전에 와서 뒷정리만 거들 뿐이었어요. 진짜 힘든 계획 세우기, 장보기, 음식 준비는 늘 제 몫이었습니다. 16번의 제사마다 매번 그래야 했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제사 날짜와 겹치면 무조건 취소해야 했고 여행은 꿈도 못 꿨죠. 제사 준비하느라 일주일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중학교 동창 미란이가 전화했어요. 정수가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 가자. 오랜만에 우리끼리 힐링하자. 미안해, 미란아. 이번 주말에 제사가 있어서 못 가겠어. 또, 너네 집은 제사가 정말 많구나. 언제 한번 같이 놀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저도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고 온천에서 수다 떨며 놀고 싶은데 항상 제사 때문에 포기해야 했거든요. 친구들 모임 날짜를 저 때문에 제사 없는 날로 정한 적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더 힘든 건 아무도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기 일쑤였죠. 제사상이 좀 허전해 보인다. 뭔가 빠뜨린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종갓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재훈 씨가 힘들어할까봐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어요. 40대 후반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졌거든요. 특히 긴 시간 서서 요리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이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하고 바닥에 앉아서 나물 다듬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진 거예요. 준비하느라 바쁘고 평소에도 집안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냥 파스 붙이고 참았는데 병원을 갔을 땐 이미 제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서 벽을 짚고 일어나야 하고 5분만 서 있어도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밤에는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큰 솥에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통증이 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든요. 넘어지면서 솥을 건드렸는데 다행히 남편이 와서 위기를 넘겼죠. 하마터면 애써 만든 국을 쏟을 뻔했죠. 다시 생각해봐도 그 순간은 정말 아찔했어요. 재훈 씨가 친인척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마땅히 나서는 이가 없자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모두들 나서서 하지 않으려 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 아프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재훈 씨한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여보, 나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정말 노력했어. 그건 당신이 알 거야. 하지만 이렇게 평생을 기계처럼 제사만 지내긴 힘들어. 이젠 나도 한계야. 재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 한 달에 제사가 2번이어도 불평불만 안 하고 다 지냈잖아. 겨우 한 번 못하겠다고 한 건데.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 온천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어. 친구들이 내 제삿날에 맞춰서 모임 날짜 잡는 것도 미안해. 재훈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래,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미안해, 정수가. 미란이가 지난달에도 여행 가자고 했는데 또 제사 때문에 못 간다고 했어. 친구들이 날 볼 때마다 정수기는 맨날 제사만 한다고 해. 이러다 제사만 지내다 죽을 것 같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내 이름이 있어. 그냥 종가집 며느리가 아니라 정숙이라고. 나도 꿈이 있었어. 결혼하고 나서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사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살았어. 나도 몸이 괜찮으면 아무 말 안 하고 하겠지. 여태 했으니. 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재훈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여보, 너무 미안해. 내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이제부터라도 달라질게. 정말? 응, 내가 앞장서서 해결할게. 작은 집 며느리들한테도 확실하게 말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게. 그때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재훈 씨가 제 편에 확실히 서주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문이 빠르게 퍼졌나 봐요. 고모님들이 집으로 오셨어요. 큰 고모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몸이 많이 아프다며? 네, 고모님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맏며느리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지. 제사 음식을 누가 하겠어? 이 말을 들은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제사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둘째 고모님도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조상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아프다고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는 걸 몇 차례나 얘기했어도 제사 걱정이 되어서 집으로 온 겁니다. 이제 무거운 것도 일절 들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졌는데 이래도 제사를 제가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모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제 몸이 그 정도일 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망가져야 이런 소리를 안 하실 겁니까? 30년 동안 전 이 집의 맏며느리로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한 적도 있어요. 고모님, 제가 복대 차고 일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래, 그땐 내가 어련히 치료받겠지라고 생각했다. 치료요? 제가 안 받았겠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제사에 재활치료에 주사도 맞아봤지만 다시 원상태가 되고 더 악화가 된 거예요. 그때 재훈 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선 것 같았어요. 고모님들, 아내가 정말 많이 아픕니다. 병원에선 당장 입원하라고 할 정도로요. 큰 고모님이 재훈 씨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그래도 제사는. 고모님, 죄송하지만 이번엔 정말 못하겠습니다. 제 사람이 먼저예요. 재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든든함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작은 집 며느리들이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겠습니다. 고모님들이 서로 얼굴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고모님,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군소리 안 하고 제사 다 지냈어요. 그동안 참고 일했는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고모님들이 나가신 후 재훈 씨가 저한테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수가,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응, 약속해. 내가 모든 친인척들을 불러서 확실하게 정리할게. 재훈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고모님들이 연락을 돌렸는지 제사가 코앞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당수거른이 제일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재훈아, 대체 무슨 일이냐? 제사 준비는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재훈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수거른, 그래서 내일 모여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 제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얘기를 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정말 모든 친인척들이 모였어요. 당수거름부터 시작해서 작은아버지, 고모님들, 작은 집 며느리들까지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다들 제사 준비가 왜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약간 짜증이 섞인 표정들이었어요. 당수거른이 제일 먼저 입을 여셨어요. 그래서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제사가 코앞인데 아직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냐? 작은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아픈 게냐? 몸 관리를 그렇게 해서 원. 이 말을 들은 재훈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몸 관리요? 당수거른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제사를 1년에 몇 번이나 지내시는지요. 에헴, 뭐 그거 가지고. 종가집은 그 정도 제사는 다 지내지 않느냐? 재훈 씨가 정확한 숫자를 대며 말했어요. 예, 1년에 16번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느냐? 예, 제 아내가 그 제사를 30년간 지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졌습니다. 몸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재훈 씨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부엌에 있었어요. 당수거른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종가집에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아프다고 제사를 못 지내겠다니 이게 무슨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당수거른. 그래서 이번엔 다른 분들이 좀 총괄을 맡아주시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재훈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뭐하고 지금 의사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걸 무리하면서까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당수거른이 더 화를 내셨어요. 그럼 제사를 지내고 입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에 재훈이가 정말로 화를 냈어요. 당수거른, 그 제사 준비하다 사람 죽는 거 보고 싶으신 겁니까? 제 아내입니다. 허참, 거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재훈 씨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맞서는 걸 처음 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집에서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재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파도 제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제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다들 솔직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저희는 그걸 아무 불평불만도 없이 준비했었습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다들 미안한 표정들을 짓더라고요. 작은아버지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맏며느리가 고생도 하고 여태 잘해온 거 알겠는데 갑자기 못하겠다고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재훈이가 대답했어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아마 곁에서 도와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두 해 아픈 게 아니라는 걸. 재훈 씨가 이 말을 하자 작은 집 며느리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픈 건 벌써 여러 해 전부터였는데 모른 척했던 거였어요. 고모님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계셨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혼났던 게 생각나셨나 봐요. 그때 재훈 씨가 제게 부엌에서 나오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어요. 아픈 허리를 붙잡고 절뚝거리며 걸어가자 다들 좀 놀라는 눈치셨어요. 모든 친인척들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미안한 표정이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를 보세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참아봤지만 이제는 못 버티겠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큰 고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구나. 둘째 고모님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30년이면 정말 오래 했네. 미안해, 정수가. 하지만 당수거르는 여전히 완고하셨어요. 지금 제사가 코앞이다. 다른 며느리들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다른 방도는 없느냐?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 당수거른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작은 집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만 주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정숙이 외엔 주도적으로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요. 음식을 주문하자는 말에 재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기가 막혔고요. 주문이요? 재훈 씨가 되묻자 작은아버지가 거들었어요. 그래, 요즘 제사 음식 전문 업체들도 많잖아. 거기서 주문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와서 주문으로 해결하자고 하다니요. 둘째 고모님이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주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각자 음식을 맡아서 해오는 건 어때? 두세 개씩 맡아서 해오면 될 거 아냐? 다들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지켜보던 당수거른이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셨어요. 아니, 대체 어쩌자는 것들이야. 조상님이 먹을 음식을 사오자고 하질 않나. 음식을 해오라는데도 나서는 사람들이 없고 잘하는 짓들이다. 당수거른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어요. 다른 소리 필요 없고 넌 정수기에게 음식 준비하라고 일러라. 그리고 다른 집 며느리들 무조건 빨리 와서 최대한 돕도록 해라. 고집센 당수거른의 말에 재훈 씨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당수거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제사 음식을 하라니요. 재훈 씨의 일갈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깜짝 놀랐지만 당수거른도 지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쩌자는 말이냐? 재훈 씨가 한 명씩 노려보며 말했어요.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종가집 장손으로서
제사를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뭐라? 그게 무슨 말이냐? 제사를 없애겠다니? 친인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사를 없앤다는 말에 모두 당황한 표정들이었어요. 듣고 있던 저도 놀라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재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종가집에서 무조건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니 저라고 별 수 있나요? 저도 제 아내를 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수거른께서는 너무 놀라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작은 집이나 고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설마 종가집 장손이 제사를 없앤다는 말이 나올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조상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사람 제사로 그 나이에 친구들하고 여행 한 번 간 적 없고 모임도 제대로 가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재훈 씨가 제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집안에 있는 것보다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모습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전 몸이 아픈 사람한테 맏며느리니까 제사 음식하라고 이제 도저히 말 못하겠습니다. 그때 작은아버님이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안다 아는데 제사를 없앤다니. 그때 재훈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작은아버님께서 제사를 가져가시지요. 뭐라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종가집 제사를 다른 집으로 넘긴다는 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지금 저희 아들 기훈이도 종가집이라고 만나주는 여자도 없어서 비혼을 선언할 정도입니다. 재훈 씨가 현실적인 문제를 꺼내자 모두들 침묵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종가집 며느리 되기를 꺼려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많은 제사를 요즘 젊은 여자가 어느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작은아버지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 없어서 그런 거고. 아니에요, 작은아버지. 현실이에요. 기훈이 친구들 중에도 종가집뿐 아니라 평범한 집의 장남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싫어한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요즘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제사 부담 때문에 비혼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훈이가 엄마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이런 고생을 시킬 수는 없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 때문에 아들까지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요. 재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작은아버님 종훈이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니 제사를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종훈이 며느리는 아직 젊으니까 할 수 있을 거고요. 작은아버지가 펄쩍 뛰셨어요. 그건 안 될 말이다. 엄연히 종가집이 있거늘. 하지만 종가집 며느리가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작은 집 며느리 중에 막내 며느리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 어때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음에는 둘째네가. 하지만 첫째 며느리 영희가 바로 반대했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저희 집은 아파트가 작아서 이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도 못하세요. 둘째 며느리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직장 다니느라 휴가를 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결국 다들 자기 사정만 내세우며 책임을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재훈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희가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다음 달부터 모든 재산은 없을 겁니다. 재훈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손을 잡고 방을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모든 친인척들이 서로 눈만 마주치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재훈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정수가 이제 됐어. 더 이상 참지 마.
저는 남편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서름에 눈물이 났습니다. 재훈이와 제가 방을 나간 후에도 거실에서는 한참 동안 소란이 계속됐어요.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종가집에서 제사를 포기한다니. 재훈이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래도 정수기가 그렇게 아프다는데. 목소리들이 뒤섞여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기는 힘들었지만 분명 큰 혼란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큰 고모님이 저희 방 문을 두드리셨어요. 정수가, 재훈아,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재훈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거실로 나갔어요. 분위기가 아까보다는 많이 누그러져 있었어요. 큰 고모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둘째 고모님도 고개를 숙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미안해. 하지만 당수거르는 여전히 완고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없앨 수는 없는 법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 제사가 내일 모레인데. 모두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막내 며느리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해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말 처음이라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첫째 며느리 영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동서, 혼자 어떻게 해? 너무 무리야. 형님들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 미영이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없는데 실수하면 어떡해? 재훈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완벽할 수는 없죠. 저희도 도울 테니까요. 그 말에 순자가 조금 용기를 냈어요. 네, 그럼 형님들하고 같이 해보겠어요. 큰형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희와 미영이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도 도울게. 그동안 큰형님한테만 맡겨놓고 있었네.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키지 않아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당수거른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며느리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큰 고모님이 당수거른을 달래셨어요. 형님, 처음이니까 봐주셔야죠. 정수기도 처음엔 서투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 제사는 좀 간소하게 하자. 음식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작은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그 말에 제가 조금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제사를 준비하는 게 먼저니까요.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는 제가 참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작은 집 며느리들이 제게 와서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죄송해요. 내일부터 제사 준비 시작하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며느리들도 걱정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집 며느리들이니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갑작스런 상황에 어려울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할 수 있어. 평소보다 하는 양보다 간소화시켜서 하면 되니까 우선 장보기부터 시작해야 해. 먼저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 목록을 적어봐. 네, 형님. 그리고 음식별로 언제 만들어야 하는지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제가 하나하나 알려주자 며느리들이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형님,
정말 이렇게 복잡한 걸 혼자 다 하셨어요? 전화서 준비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지 이렇게 많은 준비 작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매번 이렇게 했어. 계획 세우는 것만 이틀은 걸렸지. 하는 것보다 준비 작업이 더 시간이 오래 걸려. 대단해요,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작은 집 며느리들이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중간중간 제게 전화가 왔어요. 하루 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전화로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제사 당일 아침 순자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형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가 봐요. 음식도 제대로 안 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괜찮아. 동서 천천히 해 처음이니까. 당연해. 다들 이해해 주실 거야. 형님은 어떻게 이런 걸 그동안 혼자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해왔는지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제사를 마친 후에 며느리들이 다 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다들 얼굴에 넋이 나갔더라고요. 하루만 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건 허리야. 영희가 고개를 흔들며 말하자 다들 어느 정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핑계를 대면서 저한테 미룰 거라는 거리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다들 애써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정말 못할 것 같아. 사실 병원에서는 한두 번 치료해서 낫지 않을 거라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형님. 이해해요. 그날 밤 재훈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정수가 이번 일로 다들 정신 좀 차린 것 같아. 그래.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변화가 시작된 건 확실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저는 재훈 씨의 말이 맞기를 바랐어요.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재훈 씨가 집에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더라고요. 어제 집안에서 정말 난리가 났어. 재훈 씨 말로는 제가 제사를 거부한 후로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간다고 했어요. 제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그리고 남은 제사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죠. 막상 다음 달에 또 제사가 있으니까요. 이번 한 번은 며느리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 또 하라고 하니까 다들 못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하나 더 생겼어. 재훈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기훈이가 어제 정식으로 선언했어. 절대 결혼 안 하겠다고. 어제 모임에 같이 참석했던 기훈이가 비혼 선언을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사 때문에 아들이 결혼을 포기하다니요. 어르신들, 전 엄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전 자신이 없어요. 누구한테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재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전해준 기훈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1년에 16번 제사 지내는 집 며느리 되려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틀 후 당수거른이 직접 집으로 오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재훈아, 기훈이가 정말 결혼 안 하겠다고 하냐?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수거른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종가집대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신 거였죠. 그럼 이 모든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당수거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의외였어요. 며칠 뒤 모든 친인척이 긴급으로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들이었거든요. 당수거른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다들 들었겠지만 기훈이가 결혼을 포기했다.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사 부담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다는 건 알았는데 기훈이가 그럴 줄은. 큰 고모님도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다가 정말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정말 곤란해요. 그때 당수거른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달리 방도가 없구나. 제사를 줄이는 걸로 하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당수거른을 봤어요. 제사가 너무 많아.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 다들 제사 문제로 시끌하니. 당수거른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앞으로는 명절 제사 2번만 하자. 추석하고 설날만. 정말 혁신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전통을 고집하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작은아버지가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형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후손이 끊어지면 조상님들한테 더 죄송한 일이지. 당수거른 말씀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큰 고모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조상님들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 거야. 형식에 얽매여서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번 달 제사부터 안 하는 건가요? 그래. 이번 달부터 바로 적용하자. 다음 추석까지는 제사가 없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안 해도 된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작은 집 며느리들도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정말요? 매달 있던 제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순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어봤어요. 당수거른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치료도 잘 받고 얼른 몸을 추스리거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해방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어요. 제사가 제 삶의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제가 얼떨떨해 하니까 남편이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 기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매일 하던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상해. 당연하지. 매번 해오던 걸 갑자기 안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에 제사가 없다는 게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벌써 장 보러 가야 할 시간인데 그냥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일주일 후 기훈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허리는 좀 어떠세요? 열심히 치료받고 점점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네요. 근데 저희 집 정말 제사 안 하는 거예요? 응,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1년에 2번만 해. 와, 잘 안 믿어져요. 그래도 이제 엄마가 좀 편해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 됐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기훈이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다음 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기훈이가 결혼 생각은 아예 없었는데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던지 남편과 제가 너무 기뻐했어요. 2달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이젠 제삿날이 맞춰서 정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제사를 줄였다는 소식에 모두들 고생했다며 격려해줬어요. 그리고 재활치료에 힘을 쏟다 보니
무엇보다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도 없어지니까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지고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 미란이와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죠. 바다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쁘고 후련해서 말이에요. 정수가 그동안 고생 많았어. 미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미란아. 같이 여행 와줘서. 내가 이렇게 웃으니 너무 좋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히 웃는 것 같아.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첫 번째 명절 제사인 추석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정말 달랐어요.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남자들도 함께 도왔어요. 저는 조언만 해주고 실제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장을 보러 갈 때도 남편과 기훈이 같이 가주고 무거운 건 다 남자들이 들어줬어요. 음식 및 작업을 할 때도 남편과 아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더라고요. 변해가는 남자들의 모습이 저에겐 너무 고마웠어요. 형님, 이 정도면 될까요? 순자가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주는 정도였어요. 지난번 한번 해보더니 이제 제법 익숙한 티가 났어요. 음식 종류도 적당하고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니까 분위기도 훨씬 좋더라고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전에는 제사 끝나면 빨리 정리하고 헤어지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다들 여유롭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더라고요. 당수거른이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얼마나 좋으냐. 큰 고모님도 동의하셨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정수기만 고생하고 우리는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다 같이 하니까 더 정겨워. 작은아버지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젊은 며느리들도 이제 제사가 뭔지 제대로 알게 되었을 거야. 작은아버지 그만 먹어요. 이러다 제사상에 올릴 것도 다 드시겠네. 고모님이 같이 전을 부쳐주시는 작은아버님께 핀잔을 주었어요. 제사상에 올릴 건 이미 다 빼놨다고.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건 우리가 먹을 거니까 괜찮아. 아이고, 네 많이 드세요. 작은아버님. 얼마든지 부쳐드릴 테니 모두들 웃으며 준비를 했죠. 며느리들이 직접 해보니까 제사 준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된 거죠. 당수거른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 고마워.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해주실 줄 몰랐는데 전 정말 감동받았어요. 명절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서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서의 수업에 등록했죠.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제사 준비 때문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재훈 씨가 이제는 당신 시간을 좀 가져라며 등을 떠밀어준 덕분이었죠. 서예뿐 아니라 등산도 시작했어요. 매주 산에 오르다 보니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까지 가벼워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허리 통증도 줄고 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 요즘 정말 생기가 넘치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제사 부담에서 해방된 지 말이에요.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고 가족들의 인식도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기훈이가 다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재훈 씨와 제 관계였어요. 여보, 고마워요.
제가 고맙다는 말에 재훈 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당신이 큰 용기를 내줘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에 남편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 얼굴 너무 보기 좋아. 왜 진작 이 웃음을 찾아주지 못했을까 생각하면 내가 너무 한심해. 난 오히려 당신한테 미안한걸. 종가집 장손 며느리라는 타이틀에 당신을 가뒀으니까. 괜찮아, 여보. 이제라도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당신이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먼저 나서서 막아줬어야 했는데. 재훈 씨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요즘 재훈 씨는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서해 수업에 간다고 하면 차로 태워다 주고 등산 간다고 하면 도시락도 싸주고요. 정말 처음 받아보는 관심이었어요. 어제는 재훈 씨가 꽃다발을 사들고 왔어요. 웬 꽃이야?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 꽃이 너무 예뻐서 당신 생각도 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초에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그럼 이제라도 행복을 많이 느끼게 해줄게. 재훈 씨 말이 맞아요. 그동안 우리는 그냥 한 집에 사는 가족이었지 진짜 부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사 때문에 바빴고 재훈 씨는 무관심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달라요. 함께 산책도 하고 드라마도 같이 보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어요. 정수가 내일 날씨 좋다는데 우리 바다로 여행 갈까? 좋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재훈 씨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제가 행복해하니까 재훈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보, 고마워. 내 편이 되어줘서. 잃어버렸던 부부의 정을 이제야 되찾은 기분이에요.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재훈 씨와 함께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전통이 중요하다고 해도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시대가 변하면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가능해요. 가족들도 결국엔 이해해 줄 거예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진정한 자유를 찾은 기분이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지고 시대에 맞게 변화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